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이십니다. 정한 역할을 보면서 버닝의 스티븐 예언이 생각나네요. 직업은 없는데 돈은 많고 극중 종수와 해미를 장난감처럼 재미있게만 바라보는 모습이 기용이나 하나를 바라보는 정한의 모습과 겹쳐 보이네요. 그러고 보면 현정의 친구에게 일을 따내려는 기용의 모습과 기용이 임금을 주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이 영화의 미장센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씬과 씬을 이어붙일 때 계단, 에스컬레이터, 터널, 도로 등을 보여주는데 그게 영화 인물 간의 관계나 관계의 밀도를 표현할 때 인물 내면 심리를 파고들 때 사건을 깊게 파고들 때 등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또 해석 부분을 남겨주셨고, 다음 주 영화는 딱히 기대작이 없군요. 저는 다크나이트 재개봉에서 보러 갑니다. 최근에 다크나이트 조커 재개봉을 하는데 영희님들도 과거 명작들 중 하나 리뷰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개인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해석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다른 분들도 올려주고 있고, 다크나이트 재개봉을 해서 하는 말인데 어제 건대 입구에서 봤는데 영화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굿즈 받으려고 다 대기를 했던. 아트카드. 다크나이트를 보셨어요? 아니, 영화는 봤죠. 아, 다크나이트 보셨다고. 영화는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굿즈를 받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톡tum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네. 빨리 받고 싶은데. 괴인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 정성일 평론가가 괴인을 되게 지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전에 아트나인에서 괴인 GB를 했대요. 감독 모시고 9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났답니다. 저녁 9시 시작해서? 네. 밤 12시 반. 와, 그러면 어떻게 끄지? 중간에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 일단 집 어떻게 갑니까? 관객들? 못 가죠. 택시 타야지 뭐. 택시 타야지. 저는 진짜 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영화. 시네필드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네. 해설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댓글 뭐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유튜브 쿠조님. 네. 영화 흐름과 큰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되고 딱히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목욕탕 씬에서 성기 노출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서 놀랐었네요. 이 부분도 의도한 배치가 아닐 수 있지만 쉼터 출신 하나와 유복한 소년들을 같은 프레임에 보여주니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 30대 남성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예상과 다른 전개를 보여주는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신선함과 눅눅함이 공존하는 느낌. 엔딩은 다소 맥이 빠진다는 반응도 있던 데다 이후 그들의 모습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연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찍으셨다고 하네요. 영화 구상의 첫 시작이 TV 다큐에서 해맑음과 불안이 공존하는 가출 소녀를 보고 나서라던데 실제로 그 소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알아보게 되어 실제 캐스팅을 고려했다라는 이야기도 제법 흥미로웠습니다. 캐스팅은 불발되었지만요. 그 경험을 또 하나의 길에서 알아보는 장면으로 살려서 넣으신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감독이 연출부 스텝을 하던 경험과 목수 친구의 실제 이야기가 녹아들어 리얼함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목수 친구가 실제 주연을 맡은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비전문 연기자의 날것의 느낌의 연기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영화 뒤에 배경이 이랬군요. 네,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소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알아보게 되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쓰였다. 와 이건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죠. 다큐를 네, 만들어 가신 건가 진짜 싶기도 합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콩피안님이 주인공이 누굴 만나든 존댓말 반말 섞어 써서 처음 만나는 장면에선 관계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고 관계를 알게 된 뒤에는 일상적으로 오가는 대화에 묘한 텐션 흐르게 만드는 게 참 탁월하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은 다 평범한 인간 군상인데 서로를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괴인으로 여겨 주인공은 엄마에게 핀잔받고 주인공 친구는 집주인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그래서 포스터 문구도 당신은 나처럼 이상하잖아요 라고 했나 싶어요. 이 영화가 가장 좋았던 게 저는 독립영화 데뷔작은 자전적임이 뿜어져 나올 때가 많던데 괴인은 인물과 대사들이 생생함에도 감독이 보이기보다 주인공이 실존하는 인물처럼 느껴지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영화인데 7점에 공감하는 것도 희한해요. 8점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8점은 아니었어 나는 확실히. 네. 그때도 밝혔지만 6 아니면 7이다 그랬는데 이거 참 희한하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7점을 부여했고, 뭐 하여튼 개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한 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 그 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입장에서 다 다르니까 재밌네. 예,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주 영화는 톡투미입니다. 틈이 와. 예, 톡투미가 개봉한 지 사실 2주가 지났는데 됐죠. 사실 예,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하이프 예,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막 그 썩 개봉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입맛에 맞는 영화가 없었던 거죠. 예, 그 그래서- 뭐야 헝거 게임 있잖아요. 스쿠 돼가지고 갔거든요. 3,000원인가 3,000원인가 4,000원에 예. 시리즈 처음 보는 건데 내 취향 아. 아니었습니다. 아. 너무 중이병 감성이에요. 아 근데 저는 레이첼 지글러 좋아해서 근데 걔가 혹평 네. 받던데. 예, 레이첼 지글러가 그 웨스트사이드 혹평이요? 스토리 혹평을 받던데. 혹형? 혹? 혹평. 오 마이 갓. 그래요? 왜요? 매력이 없다고. 아 어떻게 레이첼 지글러가 매력이 네. 없습니까? 나는 그냥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거기서 보서 그런 거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취향이신가 좋아서. 보다. 네. 저는 싹히 매력을 잘. 아 그렇군요. 음. 네. 어쨌든 다시 톡투미 얘기로 들어가 보면 평점부터 깔까요? 전 7점이요. 나도 7점이요. 전 6점. 생각보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할 말이 많은 생각보다 할 말이 꽤 있는 되게 영화입니다. 많은 영화예요. 네. 네.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다를 수 있는 영화라고 보여지고요. 이 영화 A24 역대 최고 흥행 호러라고 합니다. 제작비 대비 20배 수입을 거뒀다라고 알뜰하다.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올해 그 공포 영화 중에 잠하고 보이저 프레이드하고 곰돌이 푸 이게 왜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데뷔가 돼야죠. 네, 뭐 예로 데뷔가 들면 됐다. 뭐 치악산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스크립트에 안 나있어가지고 데뷔가. 그러니까 치악산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이렇게 톡투미처럼 그러니까 잠도 어떻게 보면 제작비가 적었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된다. 곰돌이푸도 성공을 했으니까. 곰돌이 푸 성공했어요? 대성공했죠. 정말요? 속편 아. 나온답니다. 아우 그러지 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제작비가 5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2억인가 3억인가. 네. 올해 워스트에 아마 뽑힐 겁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거 네. 제작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라일리 엄마 빼고는 다 신인 배우더라고요. 톡투미가요? 네, 싹 다 아. 신인 배우. 주연부터 다 신인 배우더라고요. 맞아. 라일리 엄마가 그분이죠. 그 누구야? 반지장 나왔던. 맞아요. 반지장에서 찾아보니까. 코끼리 쓰러뜨렸던 3편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다 네. 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 그래서 딱 감독들 말고 그러니까 감독이 데니 필리프하고 마이클 필리프 감독이라고 600만 정도 유튜버 라카라카 형제의 이제 감독 데뷔작으로.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A24가 되게 감독 스카우트를 되게 그러네. 특이한 데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백룸이라고 음. 백룸이라고 그 요즘 막 유튜브에서 서양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막 그런 영상 형식이 있는데 어쨌든 뭐 공포 비디오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서 빵 뜬 어린애를 감독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잼민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개성이 확실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명성도 중요하지만 개성이 이 영화도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이고요. 첫 장면이 이제 더켓을 찾는 콜이 나옵니다. 형제 관계죠. 근데 시작부터 칼빵 그냥 제대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든 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진행되면서 말해야겠지만 과연 라일리 빙이 당시에 제이드가 있었다면 그냥 그 지점으로 저는 바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나왔던 게 뭐 형은 아빠가 아니다. 아빠가 형이 사람을 죽일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라일리 입장으로 돌려보면 누나는 부모가 아니야. 그리고 누나가 사람을 죽여? 그러면 죽이는 사람은 나일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이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일리라는 인물이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그쵸. 인물이잖아요. 그쵸. 누나한테 사랑을 못 받는 인물인데 그래서 아마 첫 장면의 대사들이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고 라일리와 미아가 이제 차를 타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야에 샹들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을 했죠. 아니 제작비도 없는데 굳이 이 비싼 노래를 왜 갖고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영화가 호주 영화라서 시아가 호주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에서 있었을 거고 노래 가사에서도 보면 이 두 사람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가사가 아니었나? 뭔가 버티고 뭔가 해내려고 하고 샹들리에 위해서 막 뭔가 날아다니고 싶다? 위태롭고 그런 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캥거루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캥거루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호주 영화니까 당연히 캥거루가 나왔던 거고 과연 죽이지 않고 이 캥거루를 피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영화 초반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말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같은 약자였기 때문이 그쵸. 아니었을까. 그리고 미아가 핸들을 쥐었는데 미아가 저는 그 피해간 이유가 캥거루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가 엄마 그 뱃속 안에서 자라면서 뭐 네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미아도 어머니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름이 있었는데 이 똑같이 뭔가 아기 캥거루 같이 보이는 캥거루가 누워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죠. 예, 엄마의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게 피하지 않았을까 싶고 라일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라일리는 그냥 죽여라. 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편하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후반부를 언급하는 거죠. 예, 본인 후반부를 미리 언급한 듯한 그런 대사가 나왔고요. 영화가 제가 인상 깊다라고 그 말씀드린 이유가 컷 전환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초반에 베개 싸움을 하는 장면도 컷을 뭐 공포 영화답게 갑작스럽게 그쵸. 돌리는 사운드가 깜짝깜짝하게 엄청 예, 컸어요. 예. 베개 치는 그 소리하고 사운드 네. 그렇고 미아와 다니엘이 상상 속에 그 입맞춤을 그 햇빛 들어오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또 이 영화가 아니었나. 스토리도 그런데 네, 생각 들었고 미아 제이드 다니엘의 삼각관계가 나옵니다. 학생 때는 역시 동물의 왕국인 것 같아. 그쵸. 베프가 너 내 나랑 전 헤어졌어? 그러면 내일 나랑 사귈래? 그런 느낌이잖아. 베프가 전 남친이랑 사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진짜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주요 소재죠. 파티장의 손 조각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급해야 되는 말이 Talk to me, I'll let you in이라는 말이었는데 내게 말해 그리고 널 들여보낸다라는 말이었어요. 영화 보는데 계속 궁금하더라고. 왜 Talk to me였을까? 굳이 그 어마어마한 말 중에 그렇죠. 그리고 왜 I'll let you in이었을까? 이게 귀신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주문이나 저는 이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공허함이 아니었을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로 와 내게 말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어울려 놀려고 하고 네. 뭔가 본인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저는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특히나 캐릭터로 보면 미아는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있고 그쵸. 라일리도 역시나 가족에 대한 뭔가 그런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톡투미나 I'll let you in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관심이나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 맞아요. 담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너네 여기서 파티하니 술 말이나 하지 맞아. 마라 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대체가 된 게 손 조각상이었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꾸러기들의 그런 흥미로운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맞아요. 90초를 넘겨버렸네요 비아가. 이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초반부에 그쵸. 뭔가 기침을 계속하는 이유도 저는 병에 걸릴 거라는 뭔가 암시? 다른 사람들은 뭔가 감기 걸리지도 않았는데 기침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그쵸. 미아만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병에 걸릴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고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엄마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쵸. 예, 예. 엄마가 이미 저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처럼 느껴져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연스레 이제 라일리와 누워서 엄마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미아의 결핍을 다루자면 미아는 엄마에 대한 결핍인데 네. 라일리의 결핍은 누가 채워줬을까 하면 저는 그건 미아가 채워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죠?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누나에게 나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데 아. 누나가 너는 네 9살이야 그러면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간 곳은 미아란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라일리에게 미아는 엄마였을까? 그래서 그 라일리가 빙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허락의 여부도 누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렇죠. 미아가 그렇죠. 정해줬기 때문에 네네네. 라일리에게 엄마는 미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라일리랑 미아는 서로 외로운 그게 있죠. 미아는 이미 자기 베스트 프렌드랑 자기 전 남자친구랑 사귀니까 그 사이 못 끼는 거고 라일리도 가족에 있어서 딱히 유대감을 크게 못 느끼고 그냥 서로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아 입장에선 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도 느껴지는 라일리한테 자기의 엄마의 그런 감성을 느끼니까 라일리라는 인물에게 참 그런 다양한 감성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초반부의 캥거루 장면으로 보니까 미아가 캥거루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라일리처럼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라는 하는 그쵸. 그런 접근으로 가게 됐고요. 제이드 집에서 2차 파티를 합니다. 엄마는 술과 마약 안 돼 그러는데 더 지독한 톡투미가 있었죠. 영화에서 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하면 개와 혀를 나누는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저 이 나오는데, 장면에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네. 뭔가 전 이 톡툼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무섭게 하느냐를 좀 영화를 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뭔가 그냥 단순히 갑툭튀나 점프스퀘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뭐 순간적인 자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리고 이 순간적인 자극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손을 잡으면은 그 어떤 죽은 사람이 왔다 가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충족을 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충족을 하잖아요.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러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죽는 장면이라던가 자극적인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들도 다 잠깐 그냥 컷을 빠르게 끊어서 가는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순간적인 욕구를 위해서 뭔가 조금 신성 모독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불경한 짓들까지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외려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거는 오히려 그 귀신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귀신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거를 눈앞에서 볼 때는 소스라치면서 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뭔가 그런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고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비기가 될 때 사람들이 찍잖아요. 영상을 찍죠. 이게 찍잖아요. 그죠? 미아는 찍지 말라고 하는데 찍잖아요. 막 그런 것들도 그냥 딱 영원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들 그냥 그 순간만의 쾌락을 쾌락이지. 충족하기 위해 찍는 거잖아요. 그냥 웃고 깔깔달라고. 막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에서 왜 얘기를 끊었냐면은 다니엘이 빙의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귀신에 빙의된 다니엘이 여자친구가 제이드잖아요. 네네. 제이드한테 무슨 막 너는 맛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죠. 기억 나시나요? 성적인 성적인 뭔가 네, 그런 막 그런 식으로 모욕하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네. 이 영화에서는 귀신도 무서운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형제가 그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상황을 벌이게 된 이유가 그 카메라 그 영상에 나왔던 맞아.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궁금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귀신도 무서운데 사람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뭔가 자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근데 또 재밌게 보던 사람들이 라일리가 그렇게 자해를 했을 때는 또 막 갑자기 등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는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모습으로 접근이 됐고 그러니까 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져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어디서 맞아.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다뤄버리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에서 또 출발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 괴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 자극적인 요소를 여기서 네.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라일리가 자해를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예. 그래서 미아 입장에서는 과연 네. 이거를 자기 어머니처럼 느껴지니까 더 이렇게 냅둬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처럼 느껴지는 맞아. 라일리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점에서 뭔가 갈팡질팡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어머니의 손을 들죠. 그렇죠. 그쵸. 결국에는 어머니 쪽으로 자기도 마음이 기울게 되는데 아버지랑 대화를 합니다. 엄마에게 숨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90초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넘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뭔가 기가 빨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거울에 이제 종종 비치는 그런 어머니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저는 깨질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요소가 많았다는 게 뭐 노래 뭐 샹들리에도 그런 거고 거울도 그런 거고 손 조각상도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마음을 먹었으면 노래를 직접 중단시킬 수도 있고 이 손 조각상을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거울을 깨트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엄마에 대한 그런 회상, 엄마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스스로가 계속 삽질을 해 나갔던 그런 모습으로도 저는
접근이 됐다. 서서히 젖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연상되는 영화는 겟아웃이죠. 맞아. 겟아웃이 당연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흑인이 뭔가 홀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백인인 라일리를 홀려서 죄를 받는 그 주체자인 뭐 친구들과 미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겟아웃.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이드 입장에서는 라일리도 이렇는데 문제는 자기 남자친구는 그렇게 쪽팔린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아와 잠을 가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친한 친구랑 그랬다는 것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은 미아가 발을 빠는 장면이죠. 이것도 뭔가 패티시 부분에 그런 것 같고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때려도 미아는 계속 젖어 들어가니까 근데 결국 이 모습은 엄마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고요. 엄마는 라일리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빨리 죽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라일리를 저렇게 만든 것도 미아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볼 수도 있고 다시 이 손을 가져왔던 사람 콜에게 가는데 콜은 야 목숨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서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미아의 아버지와 콜의 공통점을 보게 됐는데 똑같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문을 부수고 근데 오히려 구하려다가 지금 칼빵을 맞는 그런 오히려 지금 위협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과연 미아의 아버지는 왜 문을 부쉈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미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된 거죠. 트라우마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거를 뭔가 구하려고 한 부분이었다면 그렇다면 콜은 왜 부쉈을까였는데 저는 이 감독들의 얘기가 조금은 배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거를 왜 첫 장면에 형제라고 두었으면 이 형제 감독들의 얘기가 조금은 배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문을 부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일리에게 손 조각상을 껴보지만 손 조각상이 말처럼 이렇게 주문이 안 걸리고 어찌어찌 했는데 여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과연 여자아이가 나왔을까? 이 사람은 누굴까? 저도 모르겠던데 여자아이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병실에 그 라일리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 어린 꼬마 여자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 그거 아닐까요? 전 이거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 어쨌든 미아 이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미아가 90초를 넘겨버렸잖아요. 전 그래서 뭔가 그 손을 잡았을 때만 보이던 귀신들이 90초가 지나버리면서 그냥 그거 아니어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닐까? 손을 잡지 않아도 보이는 건가?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귀신. 네. 저는 뭐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왜 하필 그게 여자 아이였냐라는 거지. 수많은 사람 중에 그 결정적인 병실 상황에서. 맞아, 뭐 흑인 여자애도 아니고 백인 여자애라서 그러니까. 더 뭔가. 과연 그게 누구였을까라고 접근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원망할까봐 미아에게 편지를 읽어주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미아는 귀신의 회유를 받으면서 홀려서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결국엔 전 여기서도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가위로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미아의 머리도 뭔가 염색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모습, 옷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런 황금색 그런 색이었고 초의 색깔까지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미아가 처음에 결핍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에 대한 애도와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행위라고도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노란색 가위가 뭔가 가위도 들고 있으니까 뭔가 더 어스도 생각난 것 같기도 하고. 겟아웃 어스 이런 느낌. 저는 그래서 뭔가 아까 제가 얘기 하나 드린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다니엘이 처음 빙의되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했잖아요. 다시 제이드를 성적으로 비하하잖아요. 거기서 그 장면을 그 대사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미아가 점점 어머니의 환영을 보게 되고 다니엘 발 빠는 것도 그렇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 빙의가 되는 과정 있잖아요. 빙의가 되고 났을 때 뭐
거기 있던 거의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귀신들한테 계속 주문을 받거든요. 어떤 행동을 그냥 주문을 받는 게 아니어도 그냥 반강제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의로 하게 되거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일련의 욕망의 발현이 뭔가 거짓됐다거나 허용되지 않는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빙의 됐을 때는 다니엘이 제이드를 성적으로 비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랬냐고요?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이드를 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괜히 빙의가 돼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가 거짓된 욕망. 네, 진행됨을 보면서 그러고 미아가 다니엘의 발을 빠는 장면이 있죠. 저는 근데 미아가 뭐 다니엘을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미아가 극중 초반에서 사람들한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인데 저는 미아가 정상과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다면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집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는 건 할 수 있어도 뭐 발을 빨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빨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였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고 아빠 죽는 장면도 보면은 환영 속에서 아빠한테 목을 졸리고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환영 속의 아빠를 찔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빠였죠. 그러고 또 이건 결국에는 엄마로 귀결되는 건데 결국 미아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계속 엄마가 말하는 거를 보면은 너가 랄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또 무슨 말을 했었죠 엄마가?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런 말이 대부분이었죠. 네, 미아한테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냥 뭐 많이 더 아프기 전에 놔줘야 된다 뭐 이런 그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라일리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상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의사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미아의 엄마는 미아의 환영 속에서 계속 라일리는 더 아파지고 있다라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정상과 그러니까 실제 세계와 미아 세계 간의 거리감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거리감을 왜 얘기하냐면은 미아가 죽는 장면에서 저는 이거를 거리감이라는 걸 느꼈는데 아마 미아가 그 차에 치이고 나서 누워 있는 슛이랑 초반에 캥거루가 누워 있는 슛이랑 거의 일치하죠. 자세도 일치하죠. 이렇게 돼 있던데. 일치하죠. 근데 제가 그 미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캥거루가 죽어 있는 장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차도 있잖아요. 차도에 그 라인을 살짝 걸칠랑 말랑 하는 식으로 해서 누워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보여줬을까를 마음에 담아 두고 나서 봤는데 미아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미아랑 캥거루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엄마에 대한 그런 거 아닙니까? 왼쪽에 누워 있었잖아요. 왼쪽에 쓰러진 상태로 길을 살짝 걸쳐가지고 쓰러져서 누워 있는 상태였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인 건가? 아니면은 그런 정상적인 세계랑 거짓된 욕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불안한 정신 상태와의 경계를 상징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캥거루가 치이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라일리랑 미아가 같이 가고 있는 도중에 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은 나중에 미아가 가장 갈등을 겪는 주체가 되게 됩니다. 라일리는. 그래서 뭔가 캥거루가 그렇게 치인 장면, 그러고 미아가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 죽어 있는 장면이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정신 세계 혹은 자신의 불안한 정신 세계 간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캥거루가 치는 장면은 안 보여주지 않나요? 갔는데 캥거루가 그렇게 누워 있지 않았나? 맞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치였다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을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왜 거짓된 욕망인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사소한 거에서 찾았는데 손 조각생이 왼손이란 말이에요. 왼손을 잡잖아요. 악수를 할 때. 근데 이게 제가 서양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동양 막 무속신앙 같은 데서 보면은 귀신들은 항상 뭐든지 반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박수를 칠 때도 이렇게 안 치고 뒤집어서 친다고 말하고. 그래요? 몰랐어. 뭐 이 영화랑 비슷하게 항상 뭐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사람을 막 현혹되게 만든다 그러고 곡성에서도 그러잖아요 일단.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그 동양 무속신앙 같은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 왼손이랑 제가 말한 거짓된 욕망이랑 연결지었을 때. 그래가지고 뭔가 이 왼손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조각상이 오른손으로 만들어졌다. 뭐 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른손 짝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그 오른손 짝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뭔가 빙의가 됐을 때로 사람들이 옳게 된 욕망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그 뭔가 그런 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할 수 있었는데 왼손으로 둔 이유가 네. 그런 거꾸로 된 뭐 그런 네, 거라는 건가? 뭔가 그 리버스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네. 보통 오른손이 네, 보통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누워 있던 겁니까? 네, 저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그 누구냐 여기 나오는 미아하고 다니엘이 누워 있었던 게 그래서 거꾸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 정리는 이 정도입니다. 사람과 귀신을 그렇게 나누었다라고도 네. 그런 지점. 네, 그리고 저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그 정상적인 범주랑은 반대되는 쪽으로 미아를 인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진정한 엄마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니 아무리 귀신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악귀 같은. 네, 아무리 구해줘야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저는 그 엄마가 진짜 막 미아를 진짜 위에서 막 그렇게 충고하는 것처럼 안 보였고, 아니 진짜 그 귀신이라서 어떻게든 뭐 한 명 더 죽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악으로 봤어요. 좀 악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악귀가 되어버린 건데, 너도 이제 악귀가 점점 되어가고 있으니 계속 그 세계로 이끄는 거지. 빨아들이려고 자기 하는. 딸도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미아가 도로에 떨어져서 차에 튀는데 죽었다고 봐야겠죠? 저도 결국에는 죽었다. 죽은 거죠. 예. 죽은 거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상상 속의 그 상황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뭔가 불이 꺼져가고 손가락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인물을 잘했다면, 그리고 그 90초를 넘지 않았다라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래서 불이 꺼지는 모습도 저는 촛불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촛불 꺼지는 것처럼 뭔가 항상 타이밍을 못 잡고 갑작스럽게 꺼지는 그런 모습들이 당황하는 모습들로 이제 미아가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 장면은 그거죠. 미아가 그 귀신이 돼서 귀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악수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그 미아가 손을 잡았을 때 나왔던 사람들도 이 경험을 모두가 했을 것이고, 모두 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아 앞에서 그렇게 나와서 다른 인물들 앞에서 그렇게 악귀의 모습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미아의 1인칭 시점에서 보여준 게 아까 제가 말한 자기가 원하던 거랑 반대된 행동을 하는 미아의 행동이랑 연결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미아는 어쨌든 그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귀신이 상태가 돼가지고 딴 사람이 연결이 됐을 때 뭐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빠 죽이는 장면도 생각해보고 다니엘 발빠는 장면도 생각해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거랑 반대되는 행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는 그렇게 미아가 귀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손을 통해서 연결이 됐을 때 자신은 원하는 거를 말하지만 빙의가 되고 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엔딩을 그렇게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반대된 지점으로 몰아갔던 네.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 그 손 조각상의 의미는 연결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네. 연결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귀신 간의 연결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연결은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밖에 사람들끼리 그 한 시츄에이션을 보는 그 연결의 그런 공감대 연결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상황을 찍으면서 영상을 업로드 시키면서 또 보는 사람들끼리들만의 또 연결대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 악수라는 의미 자체도 커넥팅이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마지막에 상상한 거 맞죠? 미아가 그 라일리가 태어나고 그거 상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상. 네,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심정 안에서는 아 내가 90초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나 너무 행복했어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모르죠 속에서는 네. 어떤 뭐가 있었을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영화를 제가 수요일 날 봤죠 목요일 녹화니까 네네네. 그 까먹은 게 많죠 꺼졌다고. 일단 건대에서 봤는데 꺼졌다고. 아 근데 건대가 좀 문제가 많아요. 아니 서울 2대장 아닙니까? 롯데 이대장이죠. 그러니까 서울 롯데 2대장인데 제가 집이다 보니까 건대로 정말 영화를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 언제였냐? 혹성 탈출 있죠. 네. 종이 전쟁이 몇 년이었나요? 기억나세요? 초등학생 때 아닌가요? 초등학생 때는 아니고 약간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러 갔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건대에서. 혹성 탈출. 나는 이번에 종이 전쟁.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영사 사고 난 게. 첫 번째 살면서. 첫 번째. 첫 번째 좀 된 거야. 첫 번째는 라라랜드인가? 하여튼 라이언 고슬링 나온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도 한 번 됐었고 네. 이번에 두 번째인데 나는 이번에 뭔가 뭐 보상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틀어주던가요? 다시 틀어주고 나올 때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극장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네. 일해 본 사람으로서 따져야 됩니다. 그거. 따져야 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네. 나도 따져야 극장에서 일을 해요. 해봤으니까 따져야 돼요. 이거 컴플레인 걸면 솔직히 제가 얻어갈 게 분명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그 매니저들의 맞아요. 그 귀찮은 힘듦을 것도 알아요. 귀찮은 네. 걸 아니까 그냥 넘어갔어 그냥. 맞아요. 그랬어요. 하여튼 건대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영사사고 난 게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확실히 기억해요. 저도 그러니까 경험했어요. 거기서. 제가 혹성탈출 영사사고 나고 나서 한 번 더 났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 나왔던 것도 기억나요. 뭐 하여튼. 어쨌든 뭐 제가 톡투미를 수요일 날 어제 봤는데 영사 사고가 났다. 네. 네, 뭐 그랬다. 그래서 진짜 영사 사고 나자마자 바로 뛰쳐나갔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게 진짜 보자마자 바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늦어서서 이게 진짜 공포네요. 그게 공포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친동생이랑 봤습니다. 영화를. 네. 제 친동생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만 봐요. 공포물, 괴수물, 크리처물 이런 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평 좋대가지고 같이 보러 가자 했는데 동생이 어렸을 때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봤거든요. 어느 정도라면은 컨저링 2 있죠. 수련하는 그거 저랑 보러 갔다가 20분 만에 집 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런쳤군요. 네, 저는 화장실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아예 집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 혼자 왔고 하여튼 그 정도로 공포를 못 보는 친구가 제 동생이었는데 요즘 좀 애가 머리가 크면서 좀 공포 영화를 잘 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지 했는데 제 동생이 툭투미 진짜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좀 무섭게 느꼈던 영화였다라고 호평을 하더라고요. 기술이면 뭐 장면이면 네, 맞아. 잘 그냥 시퀀스도 이거는 이렇게 좋았고. 의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봐도 재밌어요. 네. 오락오락으로. 네. 괜찮은 영화였고요. 한 줄 평 해봅시다. 저는 저부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핸드헬드인가라고 왜죠? 있습니다. 핸드헬드. 핸드헬드잖아. 여기 손 잡잖아. 핸드헬드. 저는 카메라 생각했어요. 카메라. 당연하죠. 그거 연관돼서 이래서 핸드헬드인가? 아. 그래서 불안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어느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술 조심 파티 조심. 네. 술 조심, 파티 조심. 파티 조심해야 돼. 올해 본 영화 중에는 보이즈 오브 프레이드 이후로 네, 가장 보이즈 오브 좋은 프레이드, 노래였어요. 잠, 톡투미 3대장, 네. 공포 3대장. 저는 잠보다도 좋았어요, 톡투미가. 난 네. 잠이 더 좋았고요. 네. 뭐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다음 주 뭐 하실? 다음 주 서울의 하나밖에 봄이죠. 없죠. 서울의 봄? 하나밖에 없죠. 근데 뭔가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라 오히려 영화 얘기보다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예. 맞아요. 연출보다는 그렇죠. 힘이 큰 그렇죠. 영화. 그래서 뭔가 녹화가 막 길게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오늘도 짧게 했어. 일찍 끝났어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시간은 짧았는데 그래도 영향 있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았어. 네. 영일이들 92회 톡투미 만나봤습니다. 93회 서울의 봄으로 만나뵙고요. 다음 주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